안녕하세요. 화학물질안전원 조승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장 취급시설 목록, 방지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2장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셨을 텐데요. 3장에서는 이 사고 대비 물질이 들어있는 설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해 관리 계획서는 1장 사업장 취급시설 개요부터 12장 그 밖의 사고 대비 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을 살펴보면 3장 역시 1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항목들은 별지서식 7호부터 13호까지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 고민하기에 앞서 위해 관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위해 관리 계획서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화학사고가 안전한 근거 안에 갇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거 밖으로 뛰쳐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위해 관리 계획서에 정확한 정보를 담음으로써 그 첫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란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일치하게 작성한다는 뜻인데 위해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크게 세 가지 항목을 일치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현장과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포토샵처럼 수정하거나 현장과 다르게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경우 잘못된 사고 시나리오와 응급조치 계획을 도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P&ID와 장치설비 목록의 내용을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3장의 장치설비 목록의 연결구 크기, 저장 용량 등을 작성하실 때 4장의 P&ID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록과 배치도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8장의 소화설비, 3.9장의 감지기, 3.12장의 방지장비 목록에 기입된 정보를 배치도에 일치하게 작성하시고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3.1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처음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은 전체 배치도입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해 관리 계획서의 관리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근처의 주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중심으로 병원이나 소방서 같은 관공서 혹은 인근 사업장까지의 거리를 표시함으로써 사고 영향 거리에 따른 주요 시설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범위를 좁혀 사업장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내에 어떤 건물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업장 내부의 전체 배치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 사고 대비 물질뿐만 아니라 식당, 경비실, 사무동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을 모두 확인하여 3.2장 기타 시설 정보도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정보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어떠한 설비들이 관리 대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를 위해 설비 배치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여러 개의 공정이 있다면 각 공정별 설비 배치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장의 관리 대상 설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건지 관리 방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설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코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때 정확한 사고 영향 범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3.3장 장치설비 목록에 정확한 인풋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A씨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기호를 P&ID와 다르게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P&ID의 구분기호와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P&ID에는 R101, 목록에는 R2-101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장비 설치 목록의 구분기호를 P&ID와 일치하게 R101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구 정보는 설비에 연결된 배관 중 화학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가장 큰 연결구 크기를 기입하면 되는데 여기 P&ID를 보시면 R101에 연결된 배관 중 가장 큰 연결구는 4인치이기 때문에 1인치 대신에 4인치를 기입해야 합니다.
온도와 압력의 경우 설계값이 운전값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 온도와 압력은 현장의 설비 명판과 일치하게 250도가 아닌 350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비의 운전 용량은 설계 용량의 90%가 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 용량이 10루베라면 운전 용량은 8루베가 아닌 9루베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 사고 시나리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방유벽 트렌치 면적입니다. 방유벽 면적 계산 외에 방유벽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들을 포함하여 평면도를 첨부하시고 유효 용량이 110% 이상 되는지 용량 검토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고대의 물질이 들어있는 설비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작성하고 있는 사고 예방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밸브, 감지기, 그리고 비상전원 설치입니다. 가끔 TV에서 정전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정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재료의 경화로 인한 사업장의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설비 반응 폭주로 인한 화학사고로 2차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11장에는 비상전원이 설치되어 있는 목록과 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지 용량을 검토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러버, 자동지하장치, 살수방화장치, 감지기, 비상조명, 통신설비 등이 비상전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전이나 비상 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용량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비상발전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주기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3.9장에 나오는 고정식 유해감지 시설입니다. 화학사고는 아니지만 작년에 강원도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야행시설 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가 의무가 되었는데 유해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도 누출 여부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지 경보 설비에 긴급 차단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지 대상 물질의 증기압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누액 감지기 혹은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고 작동 시간과 경보 설정 값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경보기 설치 위치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장과 3.7장에 나오는 안전밸브 또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저장시설 내 압력 팽창으로 자칫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는 저장시설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소량의 가스 누출 사고를 최소화한 경우입니다. 또한 빠른 누출 감지와 경보 전달로 인근 주민을 대피시킴으로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밸브의 배출 용량은 전격 배출 용량이 소요 배출 용량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압력 상승으로 보호기기에서 분출될 수 있는 용량이 실제 모두 배출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밸브 압력은 보호기기 설계 압력, 안전밸브 설정 압력, 보호기기 운전 압력 순으로 낮아지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고는 크게 화재 폭발 사고, 누출 사고 두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는데 화재 사고 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살수 설비 등과 같은 소화 설비 보유 현황을 3.8장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 설비 목록과 배치도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누출 사고 시 초동 대응을 위해 필요한 방지 장비 보유 현황을 3.12장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록과 배치도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하고 사업장 현황에 맞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들이 보유는 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실제 사고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의 유효기간, 공기호흡기의 충전 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유해관리계획서 3장의 12가지 세부 항목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이 동영상 시청 후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각 사업장에 맞는 유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통해 최종 적합 도장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위험도를 산정하고 예방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해관리계획서 적합이 안전관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